7월 2일 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한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주요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안 통과 과정과 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한국 시간 7월 2일 새벽 트럼프의 주요 국정 의제가 반영된 크고 아름다운 법안, 일명 OBBB, One Big Beautiful Bill, 이 상원을 통과합니다. 전체 의석수가 100석인 미국 상원을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7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원 표결 결과 OBBB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50대 50으로 동률을 이룹니다. 동점을 깨는 것은, 즉 타이브레이커는 정규 시간 내에 승부가 나지 않았을 때 승부를 결정하기 위해 테니스 등에서 시작된 규칙입니다. 미국 상원은 찬반이 같을 때 부통령이 결정권을 행사합니다. JD 벤스 부통령이 타이브레이커 권한을 행사해서 표결이 통과를 하게 됩니다. 하원은 이미 통과했지만 상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문 수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원 표결을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하원은 7월 2일 이 법안을 토론한 뒤 바로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원은 공화당 220석, 민주당 212석으로 공화당이 8석이 많아서 상원보다는 수월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일부 양보한 부분이 공화당의 강경파를 자극할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OBBB는 트럼프가 2기 공약의 종합 선물 상자로 온갖 공약이 이 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OBBB의 주요 내용은 공화당의 지지가 가장 확실한 것은 안보 분야입니다. 군함 건조 역량 강화를 위해 조선업을 지원하고 우주 미사일 방어막인 골든돔 구축 등에 1,570억 달러가 배정되죠. 트럼프의 주요 공약인 불법 이주민 추방과 국경 장벽 건설 등에도 1,500달러가 배정되어 공약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지출은 늘어나는데 소득세 등의 감세가 포함되어 있어서 추가가 된 재정 긴축 방안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즉 돈을 많이 쓰는데 이게 뭔가 거치는 건 별로 없다, 뭐 이런 느낌이죠. 공화당 내부에서 반대하는 미국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에 대한 혜택 축소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월 80시간 이상 일을 해야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에는 반대가 없습니다. 식료품 등을 무료로 구입할 수 있는 푸드 스탬프에 대한 주 정부 부담금이 50%에서 75%로 상향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식료품을 줄 때 뭔가 무료로 이런 쿠폰을 주는 거죠. 저희 나라도 지금 엄청나게 쿠폰이 풀릴 예정이죠. 14일부터인가요? 아무튼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부담이 줄어들고 주 정부의 부담이 많아지다 보니 수혜를 받고 있던 공화당의 일부 주들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금액으로 가장 큰 부분은 2017년 트럼프 1기 때 시행된 4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기존 감세 방안 연장입니다. 개인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유지, 자녀 세액공제 연장 등으로 가구당 평균 2,119달러의 세금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 감세 연장 외에 신규 감세 항목도 포함됩니다. 식당 등에서 종업원이 받는 팁, 연소득 16만 달러 미만 근로자의 초과 근무 수당이 면세가 되고 자동차 대출 이자가 세액공제가 됩니다. 일론 머스크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도 조항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2027년까지 완공되지 않는 태양광 풍력 프로젝트는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근거한 투자 세액 공제 혜택 등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기존 건설 진행 중인 것은 혜택을 그대로 주지만 신규로 건설하는 태양광 풍력 프로젝트 등은 혜택을 없애겠다는 것이죠. 기존 안에서는 2027년 착공까지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상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조건의 완공으로 강화가 된 것이죠. 2025년 9월 30일부터 7,500달러의 전기차 구매 세제 혜택도 사라지게 됩니다. 상원 통과를 위해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대폭 늘어난 거죠. 하원 통과는 2조 4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 증가가 예상되었는데 상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3조 3천억 달러로 늘어난 것입니다. 적자 규모가 9천억 달러까지 커지다 보니 하원 통과 시 승인한 4조 달러의 부채 한도가 상원 통과 시 5조 달러로 수정도 되었습니다. 하원 공화당 강경파들이 부채 한도 상향에 어느 정도까지 반발하고 어느 선에서 설득될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한 줄 코멘트입니다. 감세와
추가 지출로 미국 재정 적자가 빠르게 확대되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국채 발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법안이죠. OBBB는 전통적 에너지, 즉 석유, 가스, 부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에너지 개발을 하고 여유분을 수출하기 위해 인프라 등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고 풍력 등 친환경 발전에는 악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될지 댓글 2개 정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력하네요. 하하. 법안 이름 역시 재미있네요. 바이든 취임 슬로건이 BBB였던 것 같은데, 즉 Build Back Better. 작년 11월 대선 기간 올려주셨던 내용들이 거의 다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 법안으로 거의 피날레를 장식할 것 같네요. 지금 보기에도 아주 좋은 그림 것 같습니다. 하나 남았네요. 한국 방위비. 네,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채 가격의 하락 요인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준금리가 내려갈 거고, 그럼 지금은 미국채를 팔아야 하는 시점일까요? 아니면 가진 건 홀딩하고 추가 매입만 하지 않는 정도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물어본 거면 미국 국채 투자를 하려고 하거나 가지고 있는 거겠죠. 사실 국채 투자는 좀 어렵죠. 어려워서 포트폴리오에 그냥 일부 비중만 가지고 있는 게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방은 위험합니다. 요거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세액 공제 때문에 반발하는 건 잘못된 내용 같네요. 이런 의견 좋아요. 비판적인 내용이죠. 정답은 없지만요. 그의 발언들을 보면 EV 세금 혜택은 없어도 된다고 작년부터 일관적으로 언급해왔어요. 다만 AI 등 에너지 수급이 필요한 시점에 신재생에너지를 사실상 막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발해왔던 걸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의 과도한 부채 한도 상향이 그가 많은 것을 잃어가며 진정한 DOGE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이기도 하고요. 일론 머스크를 EV 공제가 사라지니 반발해서 날뛰는 EV 사업체 사장으로 표현하는 건 전형적인 트럼프의 논점 흐리기 트윗이었는데 이걸 그대로 사용하실 줄은. 그 아래 또 대댓글이 달렸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머스크나 젠슨왕 같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무리가 있는 듯도 합니다. 네, 그렇죠. 맞죠. 그 이면에는 숨은 게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부자가 저는 기부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이면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거랑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 대놓고 전 돈 벌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놓고는 하지 못하고 앞에서는 멋지게 저는 세상을 위해 좋은 뭔가를 부릴 겁니다. 이렇게 연설하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봐서 그대로 믿는 것도 그렇고 또 그걸 또 너무 그거 하는 것도 그렇고 나만의 주관으로 뭔가 내 의견을 피력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감사하게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